네, 이어서 시황 체크 시간입니다.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여로 HB투자그룹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월수금 이제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출연하는 날은 정기장이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네, 그 조정이 하루로 그치고 오늘도 양시장이 모두 반등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코스피 지수는 전걸 대비 0.35%가량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전걸 대비 1.97%가량 제법 강하게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일단 결과적으로는 양시장이 모두 이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지만 코스피는 기관이 조금 집중을 하고 코스닥은 외인이 집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부터 조금 복귀를 해보자면 전거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아침이었죠. 어제 아침에는 혼조 마감을 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강보합 마감하면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긴축에 대한 이제 연설을 통해서 일부 스탠스를 꾸준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이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기를 둔화시키는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네.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투자분들께서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어떤 터미널 레이트, 목표 기준금리가 5에서 5.4% 이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좀 투심이 조금 누그러지는 발언들이 나왔었지만 네. 투자자들도 덤덤하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알고 있었어. 불확실성 제거 일환이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좀 저가 매수를 유입했던 것이 좀 뉴욕 시장도 강보합권 마감했고 국내 시장도 그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 상위 기술주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주변 성장주에도 좀 순환매가 들어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중국에서의 우리나라가 중국발 단기 비자를 좀 제한한다는 뉴스에 뭐 컨텐츠나 뭐 리오프닝이나 화장품 관련 종목도 좀 코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하면은 오늘은 중국의 그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리오프닝이나 성장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좀 반등하는 장세가 아니었나. 그리고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은 금융주가 그래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외인의 5권을 넘는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시장을 강하게 지지해 주었던 은행주가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키를 맞추는 순항하는 장세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 반등 마감을 했고 또 어젯밤 미국 시장이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반등 마감한 것 같은데요. 리오프닝주와 성장 관련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 및 그리고 팀장님의 관심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관심주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인터넷 AI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를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개발사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네이버나 카카오나 마인드랩이나 솔트록스,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고 이 12월 중순에 구글이 이런 AI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최초의 강세를 보여주었고 이제 CS 2023을 기점으로 좀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왔지만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체적인 투자안이 나오면서 좀 다시 좀 맥점을 잡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인 수혜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잡고서 조금 사골처럼 기대에 사서 어떤 공급 개혁에 매도하는 그런 좀 트레이딩 관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원전이랑 건설,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청수 등 100여 명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해서 원전 관련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건설 인프라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세일즈 외교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관련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JST나라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절단에 급하게 포함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을 매매해 볼 수는 없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외인과 기관에 접근한 종목은 눌림목 공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양광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이 3.2조 원 규모의 북미의 최대 태양광 생산 단지 공장을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화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CS 윈드 등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해당 종목들 중에서 한화솔루션은 이제 대장급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유감스럽게도 추세는 좋았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나온 모습이고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이 판매하고 있는 판매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굉장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공략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랑 전기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삼성 SDI가 이 BMW와의 헝가리 배터리 합작 공장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 사실 포드가 SK온과의 거래를 끊으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다행히도 하루 만에 이 삼성 SDI가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모멘텀 갖고 오면서 2차 전지를 조금 맥점을 잡는 데 좀 도움을 줬다라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는 역시 삼성 SDI를 좀 들 수가 있고요. 네. 삼성 SDI에다가 양극재를 납품하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장비주를 공급하는 CIS 등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이제 태양광 관련 섹터에 속해 있는 신성 ENG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종목 개요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동사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 꼭 필요한 클린룸을 제작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네. 부문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나 공기청정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생산, 설치, 유지, 보수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앞서 제가 언급드린 한화솔루션의 투자 이슈 말고도 추가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12월 중순부터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관심을 가진 섹터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해당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있었고요. 관련주들은 최근 2주 넘게 외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들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처음 맥점을 잡은 것은 맞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음봉을 기록하면서 개인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해당 물량을 받아준 것은 외인과 기관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던 중 오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물량 소화가 완료되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맥점을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 2차 전지나 전기차처럼 우리가 화석 연료가 고갈됨에 따라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좀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아직은 어떤 생산에 대해서 좀 효율, 이제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 정책 발언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한화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대장급 종목들의 실적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아랫단 종목들의 순환매를 반드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발 클린룸 수주로 인해서 2022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음압병상 수혜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 섹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처치, 대응 이런 관련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갈 CS가 강하게 상승할 때 동반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1,7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1,640원, 목표가는 1,9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팀장님께서 관심 섹터로 인터넷 AI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과 2차 전지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관심주로는 태양광 관련주인 신성 ENG를 단기 수익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 새해부터는 바닥을 다지고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도 7%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시청자분들만 체크해드리면은 주식 초보분들은 서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종목명은 컴투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종사는 모바일 게임을 주력으로 이제 국내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임 관련주입니다. 유명한 게임으로는 서머너즈워, 컴투스 프로야구, 사커 스피릿 등 저도 많이 했는데요. 이 게임주 중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생기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는 전반적으로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고 또 중국발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살짝은 있지만 게다가 좀 위믹스를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강한 하락으로 바닥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12월 말에 나온 파노 개방을 필두로 넷마블과 NC소프트 같은 대장급 종목들이 먼저 강세를 보여주면서 좀 투심 개선에 이바지를 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DRU 관련 개별 모멘텀이 나오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지만 그 주변 게임주 중에서는 실적 안정성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종목들은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저점을 잡아 놓은 다음에 해당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분할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뉴스나 이 리포트를 찾아보면은 구체적인 게임명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올해 다양한 장르의 신작으로 이 글로벌 히트 지식재산권 IP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뉴스가 있고요. 글로벌 투자 시장이 반등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17,000달러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좀 투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 기준한 상당한 바닥권에서 이지에 막 몇 걸 정도 반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급 동향을 보면은 12월 중순부터 외인과 기관이 끊임없는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일단 안전하게 매수한 다음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투자자들이 조금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여줄 수 있고요. 혹은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암호화폐 시세에 강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컴투스 홀딩스가 암호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반 수혜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올 것 전망되니까 해당 투자 관점 유의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62,500원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원. 단기 목표가는 7만 원을 잡고서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 상승 유망주로 컴투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중순부터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투자 전략이 궁금한데요. 또 내일은 국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제가 암울한 이야기를 드릴까 봐 좀 아쉬운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하락은 좀 연이은 하락을 만들지만 상승은 연이은 상승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네. HTS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외인과 기관의 파생 상품 포지션이 약 2,350포인트 언저리이기 때문에 해당 그 부근을 유지는 하겠지만
추가적인 이슈를 체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내일은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긍정적인 부분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도 전에 7.2% 정도 나왔는데 이번 예상치는 6.5% 정도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방이 굉장히 좀 견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 하나지만 오늘의 시가를 이탈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금 한 템포 저번 주 중순부터 오늘까지 조금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온 성장주들은 강하게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금요일에 우리나라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 인사하는 거 확인하시고 미국의 금융주 실적 발표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제 뭐 우리나라랑 미국이 꾸준하게 4, 4분기 실적 발표할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을 감안하면서도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스위칭해 나가는 전략을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우리 시장 국내 옵션 만기일이 있는 만큼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 또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시장을 좀 겸허히 바라보자.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여로 HB그룹 투자그룹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